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계절인 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박준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월 17일 진천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30분 만에 진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 산불 발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가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가 봄철에 겨울도 메말라 있던 그런 낙엽이나 고사목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아주 불에 잘 타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은 적고 바람은 강하게 불면서 산의 메마른 정도가 극도에 달하는 시기이고요. 불씨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지는 시기입니다. 예. 네, 실제로 최근 10년간 봄철 평균 발생 건수가 352건에 달하는 반면 가을철은 39건에 불과합니다. 연간 산불의 약 65%가 봄철에 집중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 패턴이 불규칙하게 하면서 이 산의 메마름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한 봄철 산불 발생 집중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이 10년 평균보다 오히려 12%는 줄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면적 자체는 오히려 청주시 전체 면적과 맞먹는 10만 4천 헥타르에 넘는 아주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는 훨씬 커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한 이런 봄철 산불 위험은 해마다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봄에부터 이런 환절기 때 이 산불이 많은 이유가 건조한 날씨 탓도 있겠지만 이 부주의 때문이라고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조한 날씨는 이런 조건일 뿐이고요. 실제로 불을 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산불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이고요. 2위는 쓰레기 소각, 3위는 논밭두렁 소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불 발생의 절반 이상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작년 경북 의성 산불도 석류객 실화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듯 산불 발생에는 크게 세 가지 부주의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예. 첫째는 농촌의 소각 행위입니다. 겨울에 쌓인 영농 쓰레기나 논밭두렁에 마른 풀을 태우는 그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바람이라도 불면 순식간에 이런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등산객 부주의인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입산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산에서 흡연이나 취사, 무심코 버리는 그런 담뱃불 이런 것들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셋째는 캠핑 문화의 확산을 꽂을 수 있겠는데요. 예. 최근 봄철 캠핑 인구가 이렇게 늘면서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이런 화롯대 이런 것들을 이용한 후에 불씨를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자리를 뜨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건조한 환경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깔아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불씨를 던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만큼은 산 근처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불도 좀 안 피우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불법 소각만 사라져도 산불 피해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불법 소각만 없애도 봄철 산불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요. 예. 단속 구조의 한계와 그런 처벌 수위의 두 가지 문제가 좀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단속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산림 인접 지역은 워낙 넓고 외진 곳이 많다 보니까 CCTV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나 아니면 현행 적발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설령 단속이나 적발을 했더라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증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벌수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아직은 법 조항과 실제 처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가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전문가가 처벌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지만 억제력이 생긴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그런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회 전반에 좀 자리 잡지 않으면 이러한 악순환은 좀 끊기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우선 이 산불을 발견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고가 가장 우선시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신고가 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119나 112도 중요하지만 예. 산림청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산불 진화를 산림청이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 산 이름이나 계신 곳의 지역명 그리고 등산을 가시면 이렇게 노란색 편말로해서 국가 지정번호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산불 포함하고 이제 산불이 이렇게 퍼지는 아니면 연기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신고하시면 산불 대응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산불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아직 대피를 못하고 산에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산에서 만약에 산불을 맞닥뜨리게 되면 예.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누구나 좀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 먼저 최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불길이 아주 작다면 가지고 있는 외투나 헝겊 등으로 이렇게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번질 것 같다라고 싶으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바로 119나 산림청에 신고를 하시고 대피에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불을 끄다가도 확산돼 버리면 나 자신의 위험도 좀 놓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곳으로는 좀 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산에 오르면 본능적으로 위로 오르려고 다들 하잖아요. 예. 근데 불은 아무래도 아래에서 위로 퍼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되려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은 쪽으로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대피할 시간이 더 없다면 좀 낮게 엎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낙엽이나 그 나뭇가지를 좀 이렇게 긁어내시고요. 옷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좀 버티셔야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염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연기. 많이 기인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높은 곳으로 가지 마시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봄 산행 이전에 세 가지만큼은 좀 숙지하시고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많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좀 불을 끄고 싶은 좀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또 물로 끌지 아니면 갖고 있는 옷으로 덮을지 뭐 이런 것들로 좀 고민이 있을 텐데 또 어떤 게 좀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제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초기에 불씨일 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길이 조금이라도 번진다고 싶으면 예. 지체 없이 진화 시도를 포기하시고 119나 아니면 산림청에 연락하셔가지고 대피가 먼저 상황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한 전제하에 초기 진화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투나 등산용 자켓처럼 좀 두툼한 옷감으로 불씨를 덮고 두드리는 방식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두드리는 방법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예.
꼭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불이 번지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야지만 불씨가 더 퍼지지 않습니다. 불길만 잡았다고 안심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 잔불이 되살아나거나 아니면 더 큰 산불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화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119나 산림청으로와의 연결 전화 신고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직접 불을 끄는 데 집중하시면 불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아니면 신고할 여유조차 없으면 그런 것들 위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처할 수 있으니까 꼭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이 점점 커져서 이제 불이 주택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위험하잖아요. 네, 사실 이 상황이 대피 과정에서 좀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산불이 주택가로 이렇게 번질 때는 대략 분당 26m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평상시 집 주변 상황을 미리 점검을 한번 하시고 대피 순서를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 가스 설비부터 한번 조치를 하셔야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분은 도시가스 잠그시고요. 가스통 사용하시는 집은 가스통을 최대한 집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셨으면 합니다. 가스통이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순식간에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피령이 떨어지면 망설임 없이 곧장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때도 집을 지키겠다라며 대피를 미루시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르게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건조한 봄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조심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박준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씨 고맙습니다. 네.